지금 시간서부터는 이제 엑셀 실기를 공부할 건데요. 실기 공부하면서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요. (1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컴마 2급 실기는요. 기본 작업이 20점, 계산 작업이 40점, 분석 작업이 20점,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이 20점. 그래서 합이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계산 작업은 순수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40점입니다. 근데 기본 작업 중에 첫 번째가 입력이 나와요. 입력이 5점이에요. 그런데요, 입력할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50개 이상을 해요. 한 개당 0.1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입력하는 연습도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입력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그 뭐 입력은 언제 하느냐, 다 계산하고 다 작업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시간 날 때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작업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잘해봤자 60점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도 꼭 해야 돼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까지 다 완벽하고 계산 작업만 못했다 그러면 60점이 딱 되는데, 혹시나 글자 한 글자로 틀리면 감점이 이루어지니까 불합격 될 수가 있어요. 계산 작업은요, 한 개 맞히고 두 개 맞히는 사람이 없고 다 맞히던 한 개 틀리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은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함수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반복 연습하다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자, 자료를 입력하는 게 한번 나오고요.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은 없어요. 입력으로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요, ITQ 자격증 시험은 입력한 거를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컴활 자격은 입력하세요 끝. 그 다음은 나머지는 기본 작업이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서식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함수나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제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기본 작업에는 입력과 서식을 지정합니다. 서식 지정. 서식은 뭐냐면 꾸미기 작업을 서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니까 필터링, 그 다음에 복사와 관련된 거, 복사와 붙여넣기 옵션에 가는 게 나와요. 붙여넣기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분석 작업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통합하기, 데이터 표 작업, 정렬.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ITQ 문제는 몇 월 달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제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컴활은 예상이 안 돼요. 들쑥날쑥해요.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매크로하고 차트가 나옵니다. 매크로가 5점짜리 2개 10점, 차트가 10점, 그래서 20점이에요. 자, 우리가 엑셀 업무를 한번 보세요. 실무에서 엑셀 작업하는 순서가 있어요. 부장님이나
뭐 과장님이 이걸 엑셀로 작업하시오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은 지시하는 대로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업무를 만약에 엑셀로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문제 분석을 해요. 항상 중요한 게 문제 분석이에요. 가계부를 만들 건지 내 그동안 사귀었던 초, 중, 고 현재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 주소록을 만들 건지 분석을 해요. 직장에서는 2024년도 연말 결산을 해서 이걸 그래프로 출력하라고 하는 건지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터로 출력할 것 같으면 얼마만한 용지로 출력할 건지 A4 용지인지 A3 용지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입력하겠죠. 입력을 해요. 2024년도 1년 동안 거래했던 내역을 기반으로 내가 입력을 한다. 2024년 1월 1일서부터 1년 동안 물건 판매한 걸 내가 어떻게 다 입력합니까? 그 수백만 가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표가 올라온단 말이야.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쇼핑몰 업체에서 엑셀로 제공을 해줘요. 그 자료를 내가 받아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료를 입력받았으니까 뭐를 한다? 꾸미기 작업을 해요. 꾸미는 작업. 꾸미는 작업이 뭐냐? 제목은 크게, 중요한 건 빨간색, 뭐 진하게 이렇게 꾸미는 작업을 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엑셀에서 용어가 서식 지정을 한다 그래요. 서식 지정. 잘 꾸며놨으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계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합계도 계산해야 되고 순위도 계산해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이 하겠죠.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들 60만 명 수험생들에 대해서 성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개인별 합계, 학교별 합계, 지역별 합계, 전국 합계, 순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주는 거죠. 계산으로 끝날 거냐? 분석도 해야 돼요. 1년 365일 중에 어느 계절에, 어느 월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여름철에 밍크코트가 팔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잘. 아무래도 뭐 우비나 우산이나 장화나 이런 게 여름철에 많이 팔리겠죠. 그런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겨울에는 외투들이 많이 팔리겠고요. 그 외투는 겨울에만 파나요? 아니요. 봄에도 팔아요. 철진한 거. 세일해가지고 재고 떨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하겠죠. 화면 출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보고서로 인쇄해서 출력한단 말이에요. 이때 용지로만 출력할 건지 차트로도 출력할 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매크로예요. 매크로. 커말 1급은요. 매크로를 직접 코딩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러이러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는 게 1급에는 나오는데 2급은 전혀 안 나오고요. 마우스로 화면에 있는 메뉴들을 클릭해서 실행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헷갈리겠지만 몇 번 해보시면 다들 잘 하시더라고.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장도 해야 되고 백업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자,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 작업에 뭐가 있어요? 입력. 입력은 입력으로 끝나요. 입력한 걸 뭐 서식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나 필터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림 복사는 별도의 화면을 줘요. 자료가 들어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꾸밉니다.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제목이니까 얘는 크게 해라. 얘는 뭐 글꼴을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거는 그냥 서식이지만,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평균 90점 이상인 사람은 파랗게 보여라.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게 달라지게끔 하는 거예요. 강제로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바뀌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오른 페이지에 계산 작업 나와 있어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함수. 근데 함수가요, 단순히 합계를 구하시오 끝 이런 건 안 나와. 너무 싱거우니까.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에 맞는 학점을 출력하시오.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A 등급이라고 출력하시오. 뭐 87점 이상이면 B 등급이라고 출력하시오. A, B. 우리 수험이한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수험이한가로 했고, 대학에서는 뭐 A, B, C, D 등급을 매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 다음에 직위를 넣어주면 직위에 맞는 수당을 가져올 수 있게끔 계산하는 것을 처리하시오라든지,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가 있고, 논리 함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고, 문자열 함수가 있고, 통계 함수. 거기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함수 이름도 쭉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게 다 나오진 않고 이 중에 골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걸 다 낼 수도 없지. 어떻게 60분 동안 이 많은 걸 다 풀어?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에 관련된 함수도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논리 함수는 꼭 나와요. 논리 함수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도 꼭 나옵니다. 찾기 참조 함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그 HLOOKUP과 VLOOKUP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찾기 참조 함수 중에 HLOOKUP과 VLOOKUP 함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는요, 컴활 자격증이든 ITQ 자격증이든 꼭 나오더라고. 아마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도 꼭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쪽집게가 아니라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함수. 여러분 합계 구하는 함수는요, 수학 함수고요. 평균 구하는 에버리지는 통계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이 달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합계 에버리지, 합계는 sum, 평균은 에버리지. 최대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몇 번 해보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통계 함수 중에 끝자락에 보시면 std, ev 이런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 var 이런 함수 있죠. 실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표준 편차 분산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준 편차나 분산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출제 범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뭐가 잘 나오느냐? 랭크 rank.eq 단골손님이에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함수에 가면은요, 잘 나오는 게 뭐 month나 today, 그 다음에 거기 뭐 eDate, yearmonth 이런 거 있죠. eDate하고 yearmonth 이거는 필기시험에서 잘 나와요. and 논리 함수에는 and, or 이런 것들, if 해라, if는 꼭 나옵니다. if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if 해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12개예요. 12개인데 그 중에 6개가 나와요. dAverage는 뭔지 몰라도 평균 구하는 거고요. 끝에 있는 dsum은 합계 구하는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 중에 뭐 left, right 이런 것들 몇 번 하다 보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학 함수 중에는 ABS는 절대값이고 INT는 정수함수,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라운드업은 올림. 오른쪽에는 sum 자주 나오는 거고, 아래줄에 있는 sum if s 비슷해요. 다 같은 합계 구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려운 게 없네. 저는 뭐 수백 번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처음 하시면,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잘했느냐? 아니지. 처음부터 헤맸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에버리지라는 영어 단어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이구나 알게 되고요. 또 엑셀에다 에버리지라고 쓰면 평균 구하는 겁니다 하고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어떤 함수를 구하는지 문장을 입력하면 함수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자, 시험 문제에서요. 합계를 구하시오. 함수는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이런 문제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시험에서는 함수를 제공해요. 함수를 제공합니다. 뭐뭐뭐 합계를 계산하시오. 썸 함수를 쓰시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if sum VLOOKUP 세 가지 함수를 쓰시오. 그럼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 골라 쓰시오. 그러면 두 가지를 쓰든지 알아서 쓰는 거예요. 다 사용하세요.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특정 함수를 알려주는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석 작업이 있어요. 우리 분석 작업에 16쪽 보시면 그 기타 작업은 다 매크로와 차트가 동일하게 나오고요.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기본 작업으로 텍스트 나누기가 나오고 조건부서식이 나오고 필터가 나오고 다 달라요. 분석 작업도 정렬 시나리오가 나올 때가 있고 부분화 피벗 테이블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계산 작업은 그때그때마다 함수가 달리 나오는데 이거는 뭐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수가 있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렇게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 24쪽을 보시면서 엑셀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엑셀 창을 열어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엑셀 화면이 열려 있는데요. 엑셀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상단에는 제일 상단에 제목 표시들이 들어있어요. 자료 입력점 XL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저장하기, 실행 취소하기, 불러오기, 인쇄 미리 보기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나는 맞춤법 검사가 필요해. 그럼 얘를 선택하면 맞춤법 검사가 창이 하나 떠요. 그럼 누르면 맞춤법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면 해제하면 돼요. 내가 자주 쓰는 건 여기 상단에다 걸어놓고 쓰면 수월하고요. 여기 말고도 기타 명령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명령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 홈에서부터 보기라는 메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메뉴 탭이라 그래요. 옆으로 펼쳐져 있는 메뉴 구조를 탭 구조라고 하고요. 홈 탭을 누르시면 클립보드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립보드 그룹에 있는 서식 복사를 선택하세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홈에 가서 서식 복사를 누르세요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메뉴판을 메뉴 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메뉴가 쑥 안으로 잠겨 버립니다. 그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다시 열려요. 홈이라는 메뉴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삽입이라는 메뉴 안에는 그림을 가져오거나 차트를 가져오거나 뭔가를 추가해서 사용할 때 삽입이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쓰는 메뉴고 수식은 함수나 계산을 위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액세스로 작업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또 메모장에서 작업한 문서를 가져와서 글자를 나눠서 쓴다든지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렬, 순서대로 나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홈 메뉴를 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이제 칸 단위로 옆으로 되어 있고요. Z로 가면, Z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죠? Z 다음에는 AA가 나와요. Z 다음에는
AA 이게 27번째 항목이고요. 옆으로 쭉 가면은 또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맨 오른쪽으로 갑니다. XFD라는 말이 나왔어요. XFD. XFD가 몇 번째냐?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100만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104만 8,576. 그러니까 100만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A라는 칸에다가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수원시 시민들 이름을 다 입력해도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는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줄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마포구는 A, 용산구는 B, 강남구는 C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인도는 억 단위로 가죠. 인원수가. 그런 건 뭐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엑셀 하나면 우리가 직장에서 1년간 거래한 내역도 다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칸이고요. 칸 문자. 칸을 우리는 열이라고 하죠. 열 문자. 그 다음에 숫자는 줄번호예요. 행숫자. 행숫자, 열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과 칸과 줄이 만나는 셀이 B의 두 번째 셀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셀 주소는요, 여기 나타나요, 이렇게. 이름 상자라는 데 있는데,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러분이 F에 50만이라고 써보세요. F에 50만이라고 써 엔터를 치면 F에 50만 번째 셀로 갑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동하고 싶은 셀 주소를 선택하고요. 엔터를 치면 해당되는 셀로 가요. 여기 이름 상자 시험에 꼭 나옵니다. 굉장히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입력해 볼 거냐면요. 자, 보시면 문제가 5유형이 보이는데 1번 문제는 날짜가 나와 있고 우리말이 나와 있고 영어와 우리말이 섞여 있는 게 있고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도 적혀 있지만 금전적인 숫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성별을 보시면 남녀 해서 중복되는 글자, 반복되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이름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성별이나 부서라든지 전공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세 번째 문제처럼 카테고리에 스포츠도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고요. 음악도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빨리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연습삼아 입력을 해보는데요. 입력하는 유형이 있어요.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처음에 제목을 적고 나서 그 다음에 항목 이름을 적을 때는요. 옆으로 입력을 해요. 옆으로. 그래서 매입 일자라고 쓰고요.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탭키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먼저 항목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엔터를 치면은요. 첫 번째 항목에 그 다음 줄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시험이 약간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시험은 많은 양을 입력하진 않아. 그래서 미리 블럭을 잡고요. 미리 블럭을 잡고 입력을 하는데 먼저 보여드리면 입력을 하면서 엔터를 치면 내려가는데
마지막 항목에 엔터를 치면 다음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키보드를 움직이면 블럭이 깨지니까 엔터를 눌러서 움직이거나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올라가고요.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쉬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요. 그냥 여기서부터 엔터를 치고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마우스로 다음 거를 클릭해서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블럭을 잡아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날짜를 한번 볼게요.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요. 년월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2025 빼기 03월 빼기 0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은요. 연도는 두 자리만 쓰고 월도 한 자리를 써도 돼요. 이렇게 2025년 3월 6일이라고 쓰면 알아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이렇게 2025년 03월 06 이렇게 나타나요. 날짜를 한번 여러분들 입력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걸 가지고 빨리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도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연도를 생략하면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연도를 생략하기 때문에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화면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럼 얘를 백날 지우고 다시 정확하게 쓴다 하더라도 아까 나왔던 형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면 데이터에 지정되어 있는 서식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서식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월을 써야 되는데 3 빼기 빼기 두 번을 썼어요. 그럼 얘는 글자로 인식을 해. 글자. 날짜가 아니죠. 엑셀에서 입력한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게 편하고 어떨 때는 F2번 키 눌러 수정하는 게 편하고 다 달라요. 경험에 의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제조사 화면을 보면은요. 동일한 제조사가 몇 번씩 있죠. 하나약품, 한국제약, 그 다음에 튼튼제약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밑으로는 반복되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글자를 완전히 잘못 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 다시 쓰면 돼요.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써야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자, 네 번째를 보면 하나약품이잖아요. 이때 하자를 쓰면은요. 위에 완성된 글자가 있잖아요. 하나약품이라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얘가 자동 채우기가 자동 완성이 돼요. 그리고 Alt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위엔 목록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고르셔도 되고요. 앞글자 시험 하나만 쓰면 하나, 튼튼, 하나, 한국, 하나, 튼튼, 이렇게. 그러니까 마무리 다 글자를 완성하지 말고 한 글자만 써도 자동 완성이 되니까 수월해요. 자, 그 다음 숫자는요. 습관처럼 저는 블럭을 잡아놓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왼쪽에는 원고가 보이니까 보면서 엑셀이 못 따라가네. 제가 빨리 치니까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천천히. 구분란과 약품명은 제가 입력하라는 말을 안 한 이유가요. 너무 많고 길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아래 거 요거 제가 날짜를 잘못 쓴 거는요. 제가 한번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면은요. 연월일로 표시해야 되는데 월 1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엑셀에서 셀 서식이라는 명령을 불러서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하실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연월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문서를 입력하고 나면은 뭐를 해라? 꾸미자. 꾸미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입력한 거를 꾸미라는 내용은 없지만 업무에서는 이렇게 꾸며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요 제목은 문서 가운데 오면 보기 좋잖아요. 그럼 저처럼 블럭을 잡아보세요. 블럭을 잡아보시고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가운데로 쏙 들어와요. 해제하고 싶으면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얘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모르고 병합을 이렇게 잘못했어. 다시 눌러서 원위치 해주고 재병합을 해주시면 보기 좋아지고요. 제목은 본문에 비해서 큰 글자가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사용해 보니까는요. 200%를 넘기지 마라. 본문의 글자보다 2배는 넘기지 마라 하는 거고요. 약 50%만 더 크게 하자. 11포인트니까 요 상단에 있는 글자 크기 커지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 눌러주고 버튼 눌러주면 글자가 커지는데 한 16포인트면 될 것 같아요. 16포인트. 16포인트로 한번 여러분 바꿔보세요. 16포인트로 바꿔주시면 이 글자가 나름 보기 좋게 꾸며질 거예요. 그러니까 몇 포인트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커지다 보면 너무 크다. 아, 요 정도는 보기 좋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글자의 색깔도 바꿀 수도 있지만 16포인트니까 보기 좋게 커졌어요. 여기다 노란색을 칠해주고 싶다. 난 색깔을 빼고 싶다 그러면 색깔을 뺄 수도 있고요. 글자 색깔을 빨간색 또는 뭐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검정색이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이제 꾸미는 경우도 했어요. 문서를 만들 때는 서식을 지정하는데 제목은 본문과 한 줄 이상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제목의 크기는 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50%로 정도로
한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업무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가장 보기 좋더라 이거지. 재생 목록수처럼 하나의 셀에 두 줄이 들어간 경우 있죠. 하나의 셀에 두 줄이 들어간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글자를 쓰시고요. Alt, Enter 눌러서 줄을 바꿔주고 글자를 마저 쓰시면 두 줄, 세 줄이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26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첫 번째 줄을 입력한 후에 Alt, Enter를 누른다.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첫 줄을 입력하고 Alt, Enter를 눌러서 여러 줄을 입력한다. 아래 한글에서는 그냥 엔터를 계속 입력을 하면 줄 높이가 높아지면서 들어가던데 엑셀은 하나의 셀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가요. 알아서. 자, 그 다음 요 밑에다가 아무데나 놓고요. 007이라고 써보세요. 007 엔터. 700이라고 써보세요. 700. 700을 입력하면 뒤에 0이 나오는데 007을 쓰면 앞에 0은 안 나오죠. 이유는 007 할 때 앞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엑셀은 유효 숫자가 아니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5000 입력해도 소점 이하 뒤에 나온 000은 안 나와요. 근데 저게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소점 이하가 5자리고 6자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24쪽) 왼쪽 밑에 보면 데이터 입력 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예를 들어서 9분 나눠서 쓸 때 9하고 한 칸 띄고 분이라고 쓰면 오타예요. 감점돼요. 그리고 항목 이름을 쓸 때는 빈칸을 같이 잘 안 넣어요. 그냥 이어서 쓰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짜 같은 거를 쓰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A하고 B 경계선이 있잖아요. A하고 B 경계선. 보이세요? A하고 B 사이에 거기에다 마우스를 누르고 왼쪽으로 살며시 움직여 보세요. 그 뭐 샵샵샵 하고 뜰 때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건 오류가 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오류냐? 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8칸 갖고는 부족합니다. 더 넓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너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A와 B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넓혀져요. 마우스로 일일이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지만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너비가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비가 너무 넓을 때도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조절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블럭 잡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컴마 자격증에서는요. 이 경계선이 이 구분란에 보면은 여기에 항히스타 민제 이렇게 들어가요. 글자를 좀 잘못 썼네.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밀려나갔어요. 그렇죠? 뒷글자가 옆칸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문제지는 어때요? 글자가 그 셀에 정확히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다 보이게 해줘야 돼요. 기본값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감점당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얘가 다 보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에서 이렇게 줄여서 작업하면 어떻게 돼? 이 너비가 부족해서 글자가 가려지면 화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여기다 글자를 쓰면 이 앞에 있는 글자가 지워 안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글자니? 그러면 아는 사람은 뭐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화면을 다 펼쳐줘서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25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기저귀 팁에 보면은 Alt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재생 다음에 다음 줄 목록수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엑셀에서는 007을 쓰고 싶으면 007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요. 호따옴표 엔터 왼쪽에 보면 호따옴표가 있어. 호따옴표를 먼저 치고 007을 쓰시면 돼요. 이 자리에다 클릭하고요. 호따옴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007이라고 쓰면은요 007이 나와요.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 그 다음에 논리적인 값하고 오류가 발생했다. 이거는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숫자란 말은 뭐냐면요. 숫자도 있지만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이거는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당연히 숫자는 계산이 가능해요. 글자도 문자도 계산을 합니다. 왼쪽에 2글자를 잘라라, 오른쪽에서 3글자를 잘라라 이런 것도 다 돼요. 근데 아까 샵샵샵 나타난 거 있잖아요. 이게 샵샵샵 나타난 거는 에러가 난 거예요. 에러. 근데 에러를 우리가 이 너비가 부족한 건 너비를 펼쳐주면은 에러가 수정이 되는데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는 5가 3보다 크다. 는 5가 3보다 크다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은요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맞다 그래서 true라고 떠요. true라고. 는 5가 3보다 크다라고 엔터를 치면 5가 3보다 큰 거니까 참 하고 가운데 나타나요. 당연히 는 5와 3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거짓 하고 false가 떠요. 는 0 나누기 5라고 쓰면 0이 뜨고요. 그 다음에 5 나누기 0을 쓰면은 메라 메시지가 떠요. 에라 메시지. 는 5 나누기 0이라고 쓰면은요 에라 메시지 시험에 나와요. 이게 무슨 오류가 난 거냐? 디바이드 에러가 났어요. 디바이드 0으로 나누어서 오류가 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불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오류가 나는 거는 엑셀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위에서 쭉 처리하다가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이 밑에는 일을 못해요. 여기서 끝나. 이 오류 때문에 일 처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 함수 중에 오류를 발생했으면 어떤 동작을 처리하시오라는 함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필요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업무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 26쪽을 보시면 두 번째 영어로 시작하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호따옴표를 누르고 입력을 해라.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영어를 쓰면 된다. 날짜를 쓸 때는요. 날짜는 년, 월, 일을 하이픈을 써도 되고요. 년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시를 이용해서 연어를 구분할 수도 있고 슬래시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연월일로 표시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자,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입력한 날짜를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여기에 해당하는 요일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요일도 나올 수 있어요. 요일. 요일이 자동으로 나와요. 다 목요일이었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당 항목을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1번. 컨트롤 물결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요. 어떨 때 쓰냐면 컨트롤 물결 누르면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식을 볼 때 지금 매입 단가가 3,500이라고 썼지만 이것이 수량하고 뭐를 곱해서 단가가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식이 나오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식이 있는 문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릭이 없는데 이 계산된 수식이 계산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는 이걸 제가 매입 수량으로 나눠 볼 거예요. 매입 수량으로 나누면 3,500을 100으로 나눴으니까 35가 나오겠죠. 오늘 컴퓨터가 고생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쭉 보면은요.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 컨트롤 물결 누르면 어떻게 보이냐면 화면에서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공식으로 떠요. 공식으로. 컨트롤 물결 다시 누르면 결과로 보이고 컨트롤 물결 누르면 수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수식을 볼 때 쓰는 게 컨트롤 물결기호예요. 시험에도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지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입력할 때 시간. 옆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한번 써볼 건데요.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도 있어요. 날짜도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도 있는데 시간은 시분초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5시 34분 몇 초인지 모를 땐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25초라고 쓰면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요. 10분초는 24시각제로 입력합니다. 대한민국 공문서에서 날 시간을 입력할 때는 24시각제로 오전 오후라는 말을 안 하고요. 12시각제가 아니라 24시각제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차표라든지 비행기표 같은 경우 보면 다 24시각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4시각제 말고 12시각제 오전 오후라고 표기되면 좋을 수가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2를 누르면 셀 서식이 떠요. 시간에 해당하는 서식이 뜨는데 거기에 시간 영역에 가서 오전 오후라고 되는 항목이 있으면 저기 위에 상단에 시간에 가시면 오후, 오전 이렇게 12시각제로 되어 있는 애를 선택하면은요. 이렇게 오전 오후로도 표시가 됩니다. 근데 초는 제가 안 나오게 했나요? 그러나 초는 계속 정확히 유지가 되어 있고요. 다시 들어가서 초까지도 표현하시오. 그럼 초도 나오죠. 자, 26쪽에 1번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Alt Enter를 눌러서 사용한다. 영어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할 때는 헛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입력한 후에 입력하면 된다. 날짜는 연월일을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해서 입력한다.
시간은 콜론을 구분한다. 이때 초는 생략할 수 있어요. 초를 생략하면 공공초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백분율을 입력할 때는요, 뒤에 퍼센트라고 써도 되지만 엑셀에서는 백분율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옆에다가 비율이라고 쓰고요. 0.351, 뭐 3.141592, 뭐 이렇게 숫자 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소점 이하를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한번 써보세요. 3.141592 이렇게 써보고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요 상단에 있는 메뉴 직접 하셔도 돼요. 블럭을 잡고 요 상단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두 번째가 백분율이 있어요. 백분율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소점 이하가 아까 길었거든요. 그러면 요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백분율 쉼표 오른쪽에 있는 왼쪽으로 하는 화살표를 눌러주면은요, 자릿수가 늘어나요. 시험 문제에 백분율로 계산하시오, 소점이하는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둘째 자리니까 줄이면 되겠죠? 소점 이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반올림을 해서 처리해 줍니다.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반올림해서 처리해 주는데 내림하시오, 절사하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절사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엑셀에서 입력하는 문제는 이런 유형이에요. 요런 거. 요렇게 입력하는 거. 남녀, 날짜,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이렇게 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게임 이런 거. 구독자 몇 점 몇만 명이라든지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는 형태라든지 여기 보면 핫 뮤직 스쿨이라고 써 있는데 대소문자가 복합되어 있다든지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상-001인데요. 제가 이거를 수작업으로 한번 지워 볼게요. 예전 시험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요렇게 상과 영어하고 숫자가 적혀 있는 이거를 중간에다 하이픈 기호를 넣으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시험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F2번 키를 눌러서 고칠 거냐,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칠 거냐,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냐는데 본인이 이제 해보시고 제일 빠른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보시면 여기에다가요, F2번 키 눌러서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고 또 F2번 키 누르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왼손으로 빼기 눌러주고 다음 셀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또 빼기, 더블 클릭, 빼기, 더블 클릭, 빼기. 그러면 사이에다가 하이픈 기호를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때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게 가장 빨라요. 또 요 수식 입력줄을 어떨 때 쓰냐면 공식을 길게 썼을 때 있어요. 그럼 셀에는 다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식 입력줄을 보면서 입력하는 게 수월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셋을 문제에서는 어떤 게 출제되냐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뭐 굵게, 또 색상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입력하고, 메모 삽입하고, 메모 서식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걸 한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해당 문제가 하나 열려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결과 화면이고요. 왼쪽에 기본 작업 2-1이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요.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품과 서초마트가 위아래 두 줄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항목 이름이 두 줄이에요. 근데 여기는 글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병합이 되는 거를 내리고요. 이렇게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분석하기가 수월한데 얘가 병합이 돼 있다 보니까 블럭을 설정을 해서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블럭이 이상하게 잡혀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블럭이 이상하게 잡혀요. 요 위에 있는 경기니 강남은 잡히면 안 되는데 제품명이 두 줄에 병합되어 있다 보니까 윗줄까지 블럭이 잡히거든요. 얘 방배마트를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배마트에다 클릭하고 명령을 걸면 수월한데 이런 경우는 꼭 블럭을 잡아야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비오, 짜장, 짬뽕, 비빔면이 두 줄, 세 줄에 걸쳐 입력했는데 이 두 줄과 세 줄을 각각 병합을 해라 하는 거죠. 이때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블럭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블럭을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짬뽕과 비빔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짜장 두 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중선택 또 다중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보기 좋게 병합이 돼요. 해보셨나요? 그 다음 뒤에 네 번째 서초마트, 방배마트, 용인마트는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 이걸 가운데 맞춤하래요. 한컴사에서는 가운데 정렬, MS 계열에서는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왼쪽 맞춤, 맞춤이라고 써요. 의미는 같은 건데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 얘를 굵게 하래요. 굵게. 그러면 글꼴 그룹에 있는 첫 번째 가를 눌러주면 굵게가 되는데 이건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B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B. 컨트롤 B도 굵게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 누르듯이 우리가 키보드로 명령 주는 걸 기억하시면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진하게를 누르거나 컨트롤 B 눌러주면 원래대로 안 굵은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주황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상단에 보면 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통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페인트통. 요 화살표 눌러서 표준 색깔에 있는 세 번째 항목이 주황이에요. 첫 번째는 진한 빨강, 두 번째는 빨강, 세 번째가 주황이고요. 가운데가 녹색이고 한 칸 건너뛰는 게 파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파랑처럼 보인다고 해서 연한 파랑 이걸 누르시면 안 돼요. 주황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D5부터 H 12번째까지
판매량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요. 이 숫자가 팔린 개수잖아요. 개수니까 요 뒤에다가 몇 개라고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몇 개. 자, 이런 거예요. 숫자를 예를 들면 1500이다 그러면 이거를 1,55 이렇게 표시하래요. 보기 좋잖아요. 또 한 가지 0일 때도 0개가 나오게 하래요. 그래서 숫자에 관련된 서식이 있어요. 자, 블럭 잡고요.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항목 메뉴가 뜨는데요. 컨트롤 1번 누르시고 표시 형식 그룹 제일 밑에는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이 사용자 지정을 보시면 G 슬래시 표준도 있고 0.00도 있고 샵, 샵샵 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뭐 빨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YYY, MMDD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AM, PM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운초를 우리말 메시지로 10운초로 출력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형식을 우리가 싹 지우고요. 여기다가 샵, 샵샵 0 하고 개를 쓰시면 돼요. 샵, 샵샵 0 개 하고 엔터를 치면 나와요. 그 여기는 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제가 여기다 0을 한번 써볼게요. 0을 쓰면 0개라고 뜨면 맞아요. 0개가 아니라 그냥 0이 안 나오면 틀린 거죠. 이때 제가 이렇게 0개라고 나온다고 해서 이대로 저장하고 제출하면 본문을 건드렸잖아요. 이러면 감점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샵이라는 거 모르고 샵은 뭐냐면은요. 유효 숫자일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유효 숫자만 표시해라는 뜻이고요. 0은 뭐냐면은요. 0일 경우에도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지 뒤에다가 우리가 샵, 샵샵 0하고 개를 썼잖아요. 요거는 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엑셀이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컨트롤 1번에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개를 썼을 때 개가 따옴표 안에 기록된 게 보일 겁니다. 요 샵, 컴마 이런 것들도 우리 필기 시험에 자주 나온 유형이에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다음에 또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평균이 나와 있어요. 평균을 자세히 보시면 소점이 두 자리도 있고 세 자리도 있고 소점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하면은요. 0.00 또는 00.00 그 앞에 있는 0은 뭐 하나를 써도 두 개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서식을 바꿔보세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0.00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선택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보기에 있는 항목을 고쳐주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0.00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0.00으로 고쳐주시면 보기 항목에 지금 여기에 소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돼요. 소점이 없던 아이들도 소점이 나타나고요. 소점 이하가 두 자리, 세 자리가 되어 있으면 반올림해서
자동으로 두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우리 완성된 표를 보니까는요, 이렇게 테두리에다 검정 테두리,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잡는데요, 블럭이 양이 많으면 마우스 블럭 잡기가 어려울 때는요, 컨트롤 A 누르시면 돼요. 이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블럭이 잡힙니다. 그 상단에 가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선 그리는 게 있는데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그 화살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테두리가 완성이 됩니다. 안에는 얇은 선, 겉에는 굵은 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두 줄은 빈칸이니까 대각선을 그리래요.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나오는 것 중에서 테두리 영역을 선택을 할 겁니다. 블럭을 잡으시고 테두리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요. 여기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이 있으니까 요거를 눌러주면 대각선이 그려지니까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완성이 됩니다. 대각선이. 지금 989개 팔린 왕짜장면이 가장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메모를 하나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입력할 거예요. 화면에 뜨면은 여러분들이 5번 문제, 4번은 잠깐 건너뛰었고요. 5번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쓸 겁니다. 자, 여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요, 이 컴퓨터 이름이니까 지우셔도 되고 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쓰시고요. 엔터는 치지 마세요. 엔터 치면 두 줄짜리가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이 글자에 대한 서식이 되니까 안 되고요. 겉테두리에 있는 겉테두리를 눌러주세요. 겉테두리 눌러주시고 컨트롤 1번 서식을 들어가면 메모 서식이 뜰 겁니다. 겉테두리 눌러주고 컨트롤 1번 눌러주면 메모 서식이 뜨고요. 맞춤 영역에 가셔가지고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맞춤에 가셔가지고 이 맞춤 하단에 있는 자동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맞춤에 들어가서
메모가 사라지면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뜨긴 떠요. 근데 메모가 보이지 않으니까 선택을 못할 때는요, 요 셀에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걸 누르시면 메모가 고정됩니다. 그 메모가 보이니까 이때 메모 틀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고 메모 서식 대화 상자로 호출해서 자동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 지금 메모 틀 안에 우리말로 6자를 썼어요. 6자를 썼는데 아래도 여백이 많고 오른쪽에도 비어 있으니까 맞춤해 가서 자동 크기 눌러주면 알아서 메모 크기로 딱 변해요. 그럼 이 메모는 우리가 이렇게 위치는 조정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굳이 조정 안 하셔도 돼요. 메모의 위치를 조정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커말 자격증은요, 나름의 룰이 뭐냐면 뭐뭐 하시오라는 말이 없는데 했어. 그러면 감점 처리한대요.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무방한데 메모 위치를 건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왜 건드셨어요? 감점 처리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인쇄를 하면 메모는 출력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인쇄 옵션에 들어가서 메모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출력을 하든지, 숨어있는 메모들은 페이지 끝에다가 모아서 출력하는 기능이 옵션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는 그때 설명드릴 테고요. 그 다음 여기 제품명이 지금 7개인가 들어있잖아요. 7개 이름을 제품명이란 이름으로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이름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셀이나 여러 셀의 셀을 이름으로 등록해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왕자 장면서부터 메밀면까지는 C의 5번째부터 C의 12번째 셀 7줄의 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려면 C의 5번째부터 C 12번째는 셀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지정하자는 거죠. 이름 지정하는 방법은요, 먼저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요 상단에 셀 주소가 있잖아요. 이름 상자. 여기다 클릭한 후에요. 클릭한 후에 거기다가 뭐를 누른 제품명이라고 쓰시면 되고 엔터 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제품명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글자를 잘못 쓰시면 이름 상자에서 수정을 못합니다. 블록 설정하고 나서요, 이름 상자에 입력을 하는데 이름 상자에서 수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다른 메뉴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정확히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데나 클릭했을 때 이 셀 주소에다 클릭하고 우리가 뭐 A의 100번째로 가라고 엔터 치면 A의 100번째로 갔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못 썼구나. 이렇게 A의 100번째로 가면 A의 100번째로 가는데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제품명이라고 있거든요. 제품명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블럭이 잡혀요. 아, 얘네들이 제품명이구나. 이렇게. 그럼 얘는 뭐죠? 얘들은 수은마트 거고요. 여기는 고추장면이에요. 고추장면. 그러면 요 왼쪽에 이름, 고추장면의 이름을 등록을 해서 요 가로 5개의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블럭을 잡아서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나서요, 고추장면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고 등록을 해놓고 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어있는 데 가서 는 썸 고추장면, 고추장면으로 이름된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얘네들이 합계가 나옵니다. 이름 상자는 어떨 때 쓰는 거다? 지금 145라고 나왔고요. 는 에버레이지, AV, 에버레이지, 고추장면이라고 쓰면은요, 얘네들이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셀의 주소를 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하거나 관리하기 좋게끔 하는 기능이 이름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업무에서 실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 자격증은요, 실무랑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잔뜩 따서 직장에 가서 업무를 하는데 하나도 못해. 너 자격증 땄다며.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업무를 잘 하시는 분을 모셔다 놓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못 맞추는 경우가 화다였어요. 왜 시험은 시험 따로, 업무는 업무로 따로.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은 업무와 동일한 형태로 만든다. 그게 이거랑 같은 말일 수 있어요. NCS. 표준화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처리해 나가자 하는 거죠. 자, 28페이지 보시면은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셀 병합은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들어가서는 블록을 잡고 굵게 처리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샵, 샵 0, 개 이렇게 지정하는 거, 테두리 선 그리는 거 다 나와 있고요. 31쪽 한번 보세요. 31쪽. 이름 정의를 삭제한다든지 이름 정의를 수정을 할 때는 어디 가서 한다? 수식이라는 메뉴 탭에 가서 이름을 정해야 한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상단에 가시면 저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수식에 가면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이름 관리자에 가보시면 아까 이름을 지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추장면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아까 이거 A100인데 잘못 썼네. 미음100이라고.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삭제하고요. 근데 제품명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추장면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고추장면의 합계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고추장면이라는 이름을 정의한 거를 삭제하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오류가 안 나? 컴퓨터가 이상한 거야? 뭘 잘못한 거야? 좀 문제가 있네요. 엑셀이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본 문제로 돌아가면 네 번째 문제가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고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걸 하라고 돼 있잖아요. 가로 균등 분할 어떻게 해주느냐? 해당 항목을 블럭을 잡고 셀 서식 맞춤에 가셔서 가로를 균등 분할 항목을 찾으시면 돼요. 자, 맞춤에 가서 가로 항목에 가서 균등 분할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글자가 좀 벌어지고 보기 좋게 꾸며지더라. 거기까지 대한 설명은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하는 거 교재 32쪽에 보시면 메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메모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검토라는 메뉴 가보세요. 검토 데이터 메뉴 탭 오른쪽에 검토라고 있을 거예요. 검토에 가면 새 메모가 있어요. 여기서 이 새 메모라는 걸 눌러서 할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이 편해요.
그 다음에 이 새 메모라는 바로가기 키가 뭐예요? Shift F2번입니다. 홈탭에 가시면 이 글꼴 그룹, 클립보드 그룹, 맞춤 그룹이 있는데 표시 형식 그룹 자세히 보세요. 표시 형식 그룹. 여기 표시 형식 그룹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화살표, 오른쪽 방향 화살표 있죠? 이거 셀 서식이 떠요. 여기는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긴 합니다. 맞춤에 있는 이 화살표 눌러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맞춤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맞춤 메뉴로 열리고요.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글꼴 메뉴로 바로 열리죠. 그러니까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보호가 있는데 여러분 보호 한번 가보실래요? 보호? 보호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셀 서식에 잠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금. 숨김을 체크하면 숨겨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확인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검토 메뉴에 가서 시트 보호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게 숨겨진다는 뜻이에요. 잠금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탭에 가셔서 변경 내용에 있는 시트 보호를 눌러주면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 뭐다? 내가 내용을 입력을 못해요. 이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보호라는 걸 눌러줘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요, 여기다 글자를 입력을 안 돼요. 입력을 못해요. 그러니까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보호 해제를 하면 이제는 입력이 가능한 거죠. 시트 보호를 걸 때는요, 암호를 설정해 줘도 돼요. 암호를 못 맞추면 해제를 못 하니까. 근데 본인마저 암호를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돼? 내가 만든 문서를 나도 해제를 못 하니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홈탭에 있는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내용이 우리 엑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굳이 셀 서식이 안 가도 쉼표나 백분율이나 소점이나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는 거 여기 보면 화폐 단위를 한국어로 할 건지 영어를 쓰면 달러가 나와요. 일본어를 쓰면 선택하면 앵으로 표시가 되고요. 유로를 선택하면 화폐 단위 유로로 뜹니다. 그 여기 있는 이 제품별 합계를 블럭을 잡아서 요 백분율 왼쪽에 있는 한국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원 표시가 나와요. 영어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 표시를 하면은요, 일본어를 선택하면 앵어로 표시가 돼요. 근데 원래는 영어를 선택하면요, 소점예가 나와요. 우리말은요, 우리 한국어를 선택하면 소점예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 문제를 만든 출판사에서 한국어를 선택하고 영어를 선택하고 했었나 봐요. 영어를 선택하면 왜 화폐 단위가 소점예 00이 나오느냐? 센트가 있잖아요. 센트. 미국에는 화폐 단위가 달러 말고 센트가 있어서 센트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원 하나만 있잖아요. 원래는 소점예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자릿수를 늘려서 보이게 하는 작업을 했었나 봐요. 이 책에서. 그래서 지금은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한다. 달러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을 선택하시면 달러로 나오는 거예요. 소점예 줄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 화살표에 있는 걸 눌러주면 소점예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회계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또 메뉴도 옵션이 뜹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숫자일 때, 통화일 때, 회계일 때 간단한 날짜로 바꿀 거냐, 분수 형태로 할 거냐, 회계. 우리말에는 화폐 단위가 소점 이하에 안 나와요. 회계도 있고요. 통화도 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화폐 단위를 한국어를 선택하면 화폐 단위가 숫자랑 벌어졌는데 여기 있는 기능에서 통화를 누르면 화폐 단위가 숫자랑 붙어요.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얘를 날짜로 바꾸면 날짜로도 바뀝니다.
1902년 9월 15일이라고 나온 이유는 1900년 1월 1일이 숫자 1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1902년 9월 15일이 어떤 날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거기 보여주는 거예요. 989는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989번째 날짜란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 탭에 가면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숫자인지 날짜인지 통화인지 백분율인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많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교재는 빨간색 숫자도 보이죠? 괄호도요. 여기 표시 형식 하시면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 괄호도 있고 빨간색 마이너스 보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음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음수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로 표시할 거냐? 색깔도 빨간색으로 할 거냐? 그냥 검정색으로 하는데 괄호를 표시할 거냐? 이런 겁니다. 맞춤이라는 메뉴 가면은요, 중간에 텍스트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텍스트 줄바꿈, 셀의 맞춤, 셀 병합 이런 게 있어요. 셀 병합은 아까 우리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셀 병합인데, 요 메뉴상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지만 얘를 누르면 그냥 병합만 해요. 가운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셀의 맞춤과 텍스트 줄바꿈을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여기 지금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글자가 셀을 넘어갔어요. 셀을 넘어가서 이렇게 밀려나갔는데 얘를 너비면 요렇게만 하래요. 너비를. 그러니까 글자를 너비를 조정하면 보이는데 너비를 조정할 수 없으면 글자가 잘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셀 맞춤을 눌러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글자가 작아졌어요. 대신에. 글자가 작아진 대신에 글자가 다 보여요. 아까는 이제 잘렸는데 이렇게 해서 너비를 조절하면은 글자가 작아지시는 대신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작아지니까 불편하다. 그러지 말고 줄을 바꿔주면 안 되느냐. 텍스트 줄 바꿈을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두 줄이 돼요. 글자가 작아지는 대신에 너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너비는 유지를 하되 글자 양이 많으면 줄을 바꿔서 두 줄로 보여줘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셀의 맞춤을 선택했었어요. 셀의 맞춤을 선택하고 34페이지 4번 설명에 있는 맞춤 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의 맞춤을 하면 너비가 좁으면 글자를 줄여서라도 표시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홈 탭에 있는 글꼴 형태 바꾸고요. 크기 바꾸고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테두리 세선 그리고 셀의 색깔을 뭐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요. 글자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셀에다 색깔을 칠하고 글자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천자 있어요. 내천자. 이 내천자는 뭐냐면은요. 이걸 눌러주면 그 화살표 눌러주면은요. 윗줄라는 말이 나와요. 윗줄. 요 메뉴 홈 탭에 있는 이 글꼴 그룹에 있는 기능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있는 글꼴과는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셀 서식에 나오는 글꼴에 대한 메뉴는 이 지금 홈 탭에 있는 메뉴보다는 더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취소선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취소선. 가로선을 그려주는 게 취소선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밑줄도요. 두 줄짜리가 있어요. 두 줄짜리.
뭐 이중 실선도 있고요. 근데 뭐 취소사랑 같이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으로 보이겠지. 이건 안 하지. 그때 서식만 지울 수 있어.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 꾸며졌던 기능이 다 사라지고 내용만으로 바뀌어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면 지우개명에 지우기가 있습니다. 지우기 눌러서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 꾸며진 것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글자가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위쪽, 아래쪽, 중간. 아 이거 맞구나. 이상은 없네. 예. 근데 모두 지워라 그러면 안 되죠. 모두 지우면 글자 내용까지 지워지니까 안 돼요.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하면 살아나긴 하는데 서식만 지울 거냐 그리고 서식만 복사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36쪽 오늘 공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거 거기 나와 있대요. 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 숫자일 때만 쓰는 거고요. 0을 입력하면 0은 표시가 안 된다고 했는데 0은 0으로도 표시가 돼요. 쉼표 한번 볼게요. 쉼표 스타일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런 숫자. 얘를 샵, 샵 쓰면 여기를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샵, 샵, 그러면요. 뒤에 세 개를 안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샵, 찍어주면 어떻게 된다? 1만 나오죠. 소점에 6자리가 사라지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일 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일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특히 여기 말고 아까 요걸 자세히 보시면 전체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다가 고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하고 싶어. 고객. 전체 고객, 초등학생 고객, 고등학생 고객, 중학생 고객하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골뱅이하고 고객이라고 쓰시면 돼요. 골뱅이하고 고객. M을 하나를 쓰거나 두 개를 쓰면 1월에서 12월까지고 두 자리니까 01, 02, 03, 04, 09 다음에 10월 이렇게 나오고요. 세 개를 쓰면 영문자로 제뉴어리부터 디셈버까지 D를 쓰면 날짜인데 세 자리를 쓰면 요일이 나오고요. 우리말 요일은 A 3개냐 A 4개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몇 년 한 칸 띄고 몇 월 한 칸 띄고 며칠 괄호 열고 AAAA 이렇게 쓰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라고 뜨겠죠? 이렇게 나타나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엑셀을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엑셀을 잘하는 사람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보기 좋게 잘 꾸며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6쪽에 나와 있는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있어요. 날짜와 시간에 관한 것도 거기서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36판의 하단에 문제가 있어요. 기본 작업 2-2 시트에 가서 이걸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기본 작업 2-2가 안 나와 있으면 기본 작업 2-2라고 셀 서식 그 파일에 가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뭔가를 처리하래. 이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려주고 셀을 병합해주고 테두리 선을 그려주고 요 사이에는 한자로 바꾸래요. 한자. 색깔도 지정해 줬어요. 흰색. 한자 바꾸는 거는요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연극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을 잡고 나서 한자 키 눌러주면 한자가 떠요. 근데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사용하는 한자 사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래 한글에서는 이 한자에 대한 음과 훈도 나오고 부수도 나오고 획서도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대신에 여기 있는 한자 사전을 누르면 이렇게 음과 훈은 나오는데 아래 한글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표기할 거냐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병행표기냐 단독표기냐. 우리 문제는 단독표기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변환 눌러주면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한글로 바꿀 때는 다시 블럭을 잡고 한자키 누르면 우리말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고 한자키 눌러준다. 그래서 변환을 해준다라는 거. 예. 이렇게 한자로 바꾸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아마도 여기는 병합하는 것 같아요. 병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 선 그려주고 굵은 테두리를 먼저 하면 안 돼요. 굵은 테두리 그려주고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면 굵은 테두리가 사라지니까 먼저 얇은 줄을 먼저 둘러주고 나중에 굵은 테두리를 해줘야만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색깔을 지정한 것 같아요. 아까 결과를 보니까 색깔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하신 대로 블럭 잡아서 여기 채우기 색깔에 들어가서 주황색이면 주황색, 글자 색깔은 그 옆에는 글자에 있는 색깔에 들어가서 글자를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뭐 흰색인지 무슨 색깔인지. 예. 그런데 지금 2번의 문제 보니까 황금색 강조 4를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냥 주황색으로 했는데 주황색이 아니라 뭐다? 황금색 강조 4래요. 그러면 여기 표준색이 아니라 테마 색깔에 가면 이렇게 황금색 강조 4 여기 있네요. 간혹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냥 빨강 그러면 지워인데 테마 색깔을 이용해서 지정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테마색을 선택해줘야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색깔을 눌러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목 항목은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크기는 16으로 하고 굵게 2줄짜리 넣으래요. 2줄짜리. 여기 가가 세 번째가 줄이니까 요 화살표 눌러 2줄 선택하면 돼요. 그 가 첫 번째 가 누르면 굵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2줄짜리 여기서 이중 밑줄 써주는 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몇 회라고 나오겠네. 몇 회? 회자가 나오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0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지에 0도 0을 표기하는 건지 문제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0도 0회로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샵을 쓰면 안 돼요. 샵은 0은 안 나오니까 0이라고 쓰고 회를 쓰면 몇 회라고 나오겠죠. 0회 이렇게 0회라고 나오겠죠. 몇 회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우리 책이 이 커말장이장이든 뭐든지 간에 출판사마다 굉장히 따라하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출판사에서 나온 책자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여기대로 쭉 따라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41쪽에 보시면 약간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지금 제품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원래는 없었던 건데, CK01, CK02, CK03, BJ01, BJ02, BJ03하고 영어와 숫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하이픈 기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사이를 더블 클릭하고 왼손으로 하이픈 기호, 다음 셀을 더블 클릭하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하이픈 기호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와 키보드가 병행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빼기, 하이픈, 더블 클릭, 하이픈, 더블 클릭해서 한번 지금 해보세요. 좀 귀찮지만 실제 업무상에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는데 요 앞에다가 이렇게 원형 기호, 원 기호를 넣어주래요. 글자 앞뒤에 기호를 넣기 하는 게 있대요. 기호 넣는 거는요, 우리말 기억에서부터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없고요. 주로 미음자 입력 후에 한자 키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은요, 탭 키를 누르면 글자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거기다 더블 클릭해서요, 미음자 한자 키, 탭 키 누르면 이렇게 쭉 목록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9번인가요? 원기호 넣고, 얘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여도 되지만 뒤에다 클릭하고 미음자 한자 키, 탭 키 눌러주면 기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 칸 떨어지는 건지 붙여서 쓰는 건지, 우리 문제는 붙여 쓰는 것 같아요. 붙여 쓰는 거. 자, 우리말 기역에서 히읗까지 14개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중에 하나를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은 기호가 보이는데, 이때 탭 키를 누르면 목록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뭐를 하냐면은요, 공부방에다 자료를 올릴 때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강좌복이라서 요 화살표로 이렇게 3개를 넣거든요. 여기 있는 걸 클릭하세요 라는 식으로 요 기호를 넣는데, 미음자 눌러주고 한자키를 눌러주고 기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사해서 2개 더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제 공방의 아래 보면은요, 컴퓨터 활용 방법, 직장인의 필수 엑셀이라고 해서 엑셀에 관한 거를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놓은 거니까는 한 번씩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우리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되는 거고요. 기호 넣는 거는 뭐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놓고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메뉴에 오른쪽 끝으로 가면 기호가 있어요. 기호. 요 기호를 누르셔도 기호 메뉴가 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호 버튼을 눌러주면 기호가 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호를 찾으려면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메뉴를 우리가 여기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가능합니다만, 아래 한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래 한글도 돼요. 예전 버전은 안 되는데 요즘 버전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능이 되더라고요.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여기 있는 기호 버튼을 눌러서 기호를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어떤 게 나오고 니은은 뭐가 나오고 디귿은 뭐가 나오고 리을은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리을은 주로 단위가 나와요. 단위. 예를 들어서 리을 한자키 누르면은요. 이런 단위가 나와요. 킬로리터, 뭐 제곱미터, 뭐 섭씨 온도라든지 몇 메가헤르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세컨드, 킬로그램 이런 것들, 이런 킬로칼로리 이런 기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은요 원기호가 나와요. 원기호. A, B, C, D 1, 2, 3, 4 이런 원기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히읗 하고 한자키 누르면 이게 러시아 말인가? 뭐야? 이게 뭐야? 히브리 말인지 뭔지 좀 특이한 알파벳들이 보이네요. 쌍시옷 한자키 누르면 이건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런 게 제가 예전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한글 자판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디귿은 수학 기호들이 나오고요. 리을은 단위가 나오고 치읓은 분수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쌍비읍은 일본어인가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예. 지읒은 로마 숫자고 아랍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입력할 수도 있어요. 로마 숫자로 아이브를 입력한다 그러면 영어로 대문자 아이브 이렇게 쓰면 돼요. 로마 숫자로 I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근데 세 글자를 입력한 거고 눈에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기호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기호로 입력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해결이 되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특수문자를 삽입하고 나서 제4부터 제4 추가 판매량 있잖아요. 추가 판매량을 이 추가 판매량을 판매량에다 추가해서 더하는 건가요? 얘를 여기 판매량에다 더하래요. 이건 한번 해볼게요. 이 추가 판매량을 이 판매량에다 더하려면은 함수를 써서 더하는 게 아니고요. 엑셀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 문제 블럭을 잡고요. 문제 블럭을 잡고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판매량에 가서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물론 상단에도 여기도 붙여넣기 화살표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셔도 마찬가지예요. 누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추가 판매량을 더해서 붙일 거 아닙니까? 이 더하기만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오른쪽에는 추가 판매량에 더해져요. 예를 들면 이 추가 판매량에다가 일률적으로 10을 다 더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딘가에다 10을 써. 10을 써주고 얘를 복사한 후에 추가 판매량을 블럭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눌러서 더하기 눌러주고 엔터 확인 눌러주면 각각 추가 판매량의 숫자가 10을 다 일일식으로 더해주는 기능이 돼요. 너무나도 편해요. 자, 컨트롤 C 블럭을 잡지 않으면 하나만 되니까 블럭을 잡고 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그리고 더하기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10씩 다 더해준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다시 빼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붙여넣기 들어가서 뺄셈을 눌러주고 빼기 눌러주고 확인 누르면 원래 값으로 돌아와요. 엑셀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요. 엑셀이 멋있구나. 새삼 느끼게 돼요. 자, 여러분 5번 한번 해보세요. 5번. 테두리 선 그리시고 날짜 형식을 년월일을 한자로 표기하래요. 여기 날짜 있잖아요. 날짜. 2에 17? 2에 17이면 저 아래쪽 이거를 셀 서식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창이 뜨면 거기에서 년월일을 한자로 되는 게 있고요. 없으면 날짜 그룹에 가시면 있어요. 날짜 그룹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날짜 그룹에 년월일 한자가 없으면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년월일은 연도가 두 자리예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네 자리 연월일 옵션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연월일 한자로 나오더라 하는 거. 아까 특서 문자 입력할 때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른다. 우리 44쪽에 한자표 그 특수 문자표 목록이 떴네요. 니은은 괄호, 디귿은 학술 기호, 수학적 기호나 리을은 단위, 미음이 많이 쓰이고요. 시옷이나 이응은 이제 시옷은 우리말 기역 니은의 원기호고 이응은 알파벳이나 숫자에 대해서 원기호가 나오고요. 지읒은 로마 숫자. 그 다음에 치읒은 분수. 그 다음에 티읒 같은 경우에는 한글 고어자목. 뭐 반치음도 나오네요.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피읍이 로마 문자고요. 히읗이 그리스 문자래요. 러시아 문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오른쪽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거기 보기 좋게 꾸미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특히 그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보면 복사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한 후에 더하기 옵션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값이 더해서 표기가 된다라는 거. 엑셀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봤어요 라고 하지만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산도 되네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산이 되네 라는 거를 새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48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되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래 게 쉬워요. 요거는 쉽다. 우리 문제는 다소 어려운 행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주로 나와요. 해당되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해라 그러면 옳았구나,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요. 한번 파일을 보고요. 지금 점수를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부터 출석 점수만 블럭을 잡을게요. 합계는 빼고요. 중간 점수에서부터 출석 점수만 블럭을 잡았는데 30점 미만으로 맞은 학생도 있고 90점 이상이 된 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좀 구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블럭을 잡은 후에 표시 형식 오른쪽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셀 강조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다. 눌러주시고 90이라고 쓰세요. 90. 90점보다 큰 애들은 빨간색으로 나오게 해라. 90보다 크니까 91 이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89라고 쓰면 90 이상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 9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빨갛게 표기되고요. 그대로 조건부 서식에 다시 들어가서 셀 강조 규칙에서 뭐뭐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다 31이라고 쓰면 30점 미만은 빨간색이라고 하지 말고 노랑을 써볼게요. 노랑. 근데 점수 안 좋은 사람이 의외로 많네. 색깔을 바꿔야 돼. 원래는 30점 미만이 빨간색, 90점 이상이 뭐 녹색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색깔을 보고 이지수라는 학생은 출석 점수가 좀 약하다. 아, 이거 20점 만점이라서 그렇구나. 이건 할 수 없네. 출석 20점 만점이니까 30점이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요 84라는 점수가 95로 바뀌면은요, 90점 이상이 되니까 빨갛게 변해요. 여기 있는 점수가 색깔이 바뀌면, 점수가 바뀌면 서식에 의해서 알아서 색깔이 조정이 됩니다.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셀 참조도 사용한다. 설명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